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챕터는 4장이고요. 4장에 뉴턴의 제3법칙이 나오죠. 그 중에 제2법칙, 두 번째 제2법칙에 대해서 지금 길게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장 기본적인 제2법칙, F는 ma다 라는 것. 여기서 파생되는 두 번째 개념인 충격량과 운동량을 저번 시간까지 본 거고요. 오늘부터는 세 번째 개념인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이다 라는 건데 뉴턴의 법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지 않으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생각했을 땐 개념을 이해하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어 정립이 돼야 된다. 요게 1순위예요. 용어. 이 용어가 뭔지 그리고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머릿속으로 확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뉴만 줌 강의로 강독을 하고 있는데 5장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뭐냐면 1장부터 4장, 3장까지 할 때는 잘 따라오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5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복장 빗장 관절에서 빗장뼈가 복장 관절면으로 복장뼈와 관절을 한다. 그때 롤링 글라이딩은 볼록한 법칙에 따라서 뭐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다. 아니면 복장 빗장 관절, 복장뼈, 그리고 빗장뼈, 복장 빗장 관절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상태라면 제가 말한 문장이 세 줄이면 이미 두 번째 줄까지는 다 얘기를 했고 마지막 한 줄만 듣게 되니까 또 중간에 있는 문장은 듣지 못해서 멘붕이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 용어가 정립이 돼야지 개념에 대한 정리가 돼요. 개념에 대한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턴의 법칙은 너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제가 연구를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고민을 할 거예요. 저만큼 알아야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용어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튜브 무료 강의잖아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유튜브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반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시각이 확 뚫리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고요. 첫 번째 힘부터 볼게요. 첫 번째 힘은 우리가 이렇게 F, 포스의 약자 F를 쓰죠. 요거 뭐예요?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세컨드 로우. F는 ma다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 힘은 우리가 제2법칙을 하고 있지만 뉴턴의 제1법칙에서 제2법칙이 뭐였죠? 관성의 법칙이었죠. 관성의 법칙. 이게 1법칙, 2법칙, 3법칙 순서를 정하는 건 다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관성의 법칙을 먼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거는 멈춰있는 애는 멈춰있으려고 하고 가려는 애는 자기가 가던 페이스 그대로 가려고 한다 라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건 그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 이 관성, 제1법칙인 관성을 깨주는 게 바로 요 힘인 거죠. 그래서 힘은 관성을 깨트리는 것이다. 관성을 깨트릴 수 있는 건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일이죠. 일은 여기 두 번째 써볼게요. 일은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다니엘의 줄이라는 걸 써요. 줄. 우리 다들 배웠어요. 이거 중학교 물리에도 나옵니다. 네, 저도 중학교 때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진짜 중학교 때 배웠나 봤더니 배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듣긴 들었습니다.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힘은 무슨 단위를 쓰죠? 힘은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죠. N. 그래서 100뉴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선형 운동에서는 선형적인 힘은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은 주울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 개념 우선 잡아두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개념을 잡는 거니까요. 단위는 이렇게 쓴다. 오케이. 그럼 주울이고요. 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힘을 가지고 이 힘으로 얼마나 변화시켰냐, 얼마를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단위가 줄이 되니까 줄 단위를 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변화가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물체가 여기 있는데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힘을 가해서 얼마나 이 물체를 이동을 시켰느냐, 그게 바로 일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만큼 이동을 한 거겠죠.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힘과 일에 대한 개념은 우선 대략적으로 잡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 요 세 번째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 요 에너지라는 정의를 제가 우선 적어 볼게요. 어떤 개가 일을 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죠, 정의. 에너지의 정의는 어떤 개가 일을 할 수 있는 척도이다 라는 거예요. 개라고 하면 뭐 태양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도 이제 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에너지를 지금 우리는 개념을 그냥 인체를 움직이고 물체를 움직이는 개념으로만 보는데 요 개의 개념으로 보면은 지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구온난화, 자원 고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구라는 개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도 않고 방출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하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들을 쓰고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 전기 콘센트를 220V에 꽂아서 전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조명을 쏘고 있는 빛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쌀쌀해졌으니까 11월이죠. 추워요. 전기장판, 열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을 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총량이랄까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개념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크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요즘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엔트로피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에너지는 이제 보존된다라는 개념이죠.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근데 제2법칙은 그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방향성은 요 화살표대로만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원 고갈이 되면 우리는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지만 근데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 에너지만 가득한, 그 쓸모없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게 하는지가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엔트로피까지 가게 되면 너무 깊은 얘기니까요. 요거는 교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개념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개념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힘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힘을 만드는 근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전 정통 물리학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문장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뉴만 키네지올로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는 힘을 만드는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요거 위에 있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지금 사람이 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써야죠. 그 힘을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힘을 내기 위해선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을 수축을 시켜야겠죠. 근육을 수축을 시켜야지 힘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근육을 수축을 시키려면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어떤 ATP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ATP나 어떤 우리가 근육에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언가, 대사 기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대사가 뭐예요? 에너지 대사죠.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건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글리코겐 같은 것들을 쓰건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ATP 붙어서 ADP가 인으로 분해되는 그런 근육 수축 기전으로 인해 근육에 힘을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물체를 밀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힘이 발생이 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보통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 킬로자가 붙어 있다는 거 요거 우리 전문가들은 알아야겠죠. 킬로칼로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에너지, 음식을 먹는 거 짜장면은 700~800킬로칼로리인데 같은 부피의 샐러드 같은 것들은 조금 칼로리가 낮다. 뭐 300칼로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샐러드를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좀 느끼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열량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짜장면, 치킨, 피자는 열량이 높잖아요. 그 열량이 뭐예요? 에너지거든요. 열량. 에너지가 없는데요? 열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열 에너지예요. 이 칼로리의 개념은 뭐 땔감처럼 이제 불을 피우는 온도를 올리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게 칼로리의 개념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설명을 우선 하고요. 정확하게는 영양학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더 깊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힘과 일과 에너지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단어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일에 대한 개념. 어떤 사람이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치 그대로 들고 있다가 어이 지훈아 이것 좀 들어줘 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냥 이 위치 그대로 딱 들고 있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엄청 힘들었겠죠. 1시간 시급 받아야겠죠. 네, 한 10,000원 받아야 될 거예요. 엄청 무거우면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일을 안 했다고 했냐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이라는 것은 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즉 얼마나 변화시켰냐,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즉 얼마나 거리, 이동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 요것도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박스가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이동을 했느냐가 중요하고요. 하다못해서 지면에서 얼마나 들어 올렸느냐, 요런 개념이 일에서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으로는 중요하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이죠. 일과 에너지의 관계잖아요. 워크의 앞에 따서 W, 일은 우리가 여기 뒤에 리니어 그리고 앵귤러, 이거는 선형 운동에 대한 일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이건 돌림운동에 대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돌림운동은 그다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변환되는 것만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힘 곱하기 선형 변이, 그냥 변이라고 적을게요. 변이에요. 변이라는 게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요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변위인데 변화된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된 위치,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일이라는 개념은 아까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가 있는데 요게 요 상자를 얼만큼 이동시켰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위가 요거잖아요.
요거 몇 미터 갔느냐 라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몇 미터, 1미터로 갔느냐 10미터로 갔느냐 요 미터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1이라는 개념은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 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요. F라는 힘은 뉴턴이란 단위를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형운동에서의 힘은 뉴턴, 100뉴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1뉴턴 결국 힘이죠. 요게 힘이죠. 힘 1뉴턴이 적용돼요. 어디에? 1m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1뉴턴의 힘으로 1m 움직이게 만든다. 요거를 얼마나 일을 했느냐? 1주울만큼 일을 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자 여기 위에 그림을 보면 여기에 지금 1m만큼 물체가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1m만큼 이동했는데 1뉴턴의 힘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딱 1m 이동을 한 요 상태가 지금 1주울만큼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건 그냥 정의예요. 이 정도의 일을 1주울이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니까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1m라는 게 왜 이게 1m예요? 이게 1m라고 한다면 이게 왜 1m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건 그냥 만든 거예요. 이만큼 1m로 합시다. 요거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1m니까 이 정도는 한 50cm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1주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막 따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1주울은 정의예요. 이렇게 약속하자는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돌림운동으로 전환이 되면 뭐 별거 없죠. 복습을 하셨다면 이제 술술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F, 힘은 선형운동에서 돌림운동으로 전환될 때 토크라는 단위로 바뀐다고 했고요. 선형 변이죠. 앵귤러 변이로 바뀌어요. 앵귤러 변이. 주로 선형 변이에서는 많이 쓰는 단위가 미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앵귤러 각 변이에서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자, 토크는 뉴턴이 아니라 뉴튼 미터라고 얘기를 했죠. 뉴튼 미터. 돌림축이 있을 땐 뉴튼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리고 미터, 선형운동에서의 미터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바뀐다 라고 해서 1뉴튼 미터가 1라디안만큼 움직일 때를 1주울만큼 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 어디에서? 돌림운동. 돌림축이 있는 돌림운동에서는 이렇게 1주울을 정의하자 라고 약속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이 너무 정신이 없다면 딱 하나죠.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다. 용어에 대한 정립이 머릿속에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뉴튼 미터? 뉴튼 미터?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영상이 한 10초 흘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P2라는 것과 그리고 K2라는 게 나와요. 여기 밑에 좀 정리를 할게요. P2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위치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위치에너지. 에너지는 그냥 E로 쓸게요. K2는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용어이고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위치가 그냥 여기 지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아니라 이 수직관계, 즉 중력, 우리 중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용하는 힘,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어느 높이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높은 층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망 위험이 높다, 많이 다친다. 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고층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쓰면 안 되겠죠? 쓰는 건 투신을 하는 겁니다. 창문으로 뛰어들면, 창문 밖으로 나가면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 근데 2층에서 떨어지는 사람보다 1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 라고 하는 게 이 위치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보면 여기 M은 질량이고요. 확대를 좀 할게요. 요거 M은 질량이죠. 매스. 질량에 대한 앞자 약어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래비티라는 용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 가속도. 수치로 따지면 요거 9.8인데 그냥 요거 우리 수학에서 파이라고 하면 3.14 어쩌고 저쩌고를 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요거 수학자들끼리 말하기 번거롭고 입 아프니까 G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H는 높이에요. 높이. 헤이트의 약자죠. 아, 뒤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G는 그래비티라고 나왔죠. 그리고 H는 헤이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거 높이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수면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지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디 기둥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한다면 여기 공식에 대입을 하자면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매스가 들어가고요. 몸무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중력 가속도 G가 들어가고요. 요거 10m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0m 곱해서 요거는 이제 9.8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물리학으로 수치를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개념만 잡아두고요. 자, 운동에너지를 볼게요. 운동에너지는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 운동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선형으로 움직이니까 선형 운동에너지부터 한번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m은 마찬가지로 질량이죠. 자동차의 질량,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지, 그리고 속도의 제곱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50km/h로 달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의 제곱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걸 제곱하면은 5, 25, 2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하면 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구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형 운동에서 돌림 운동으로 전환이 된다면 M, 질량은 I가 뭐라 그랬죠? 요건 한번 짚고 갈게요. 요 I는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복습 안 되었으면 꼭 복습을 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V처럼 되어 있는 이거는 벨로시티, 속도죠, 속도. 요건 속도인데 속도는 요 약간 W 모양 같은 요거 오메가라고 얘기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인데 무슨 속도라 그랬죠? 각속도다라는 거. 각속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각속도의 제곱. 결국 선형 운동에서 돌림 운동으로 바뀌면서 단위만 또 변화가 된 거니까요. 요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93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쯤에 갑자기 또 충격량 운동량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죠. 요거 어려워서 이제 다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또 나온 느낌이죠. 근데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충격량 운동량 관계가 주어진 시간에 대해 적용된 힘이 운동량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라고 해요. 요거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그죠? 못 알아듣겠잖아요. 요거를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기억나시죠? F는 MA인데 요렇게 해서 양쪽에 T를 똑같이 곱해주면 얘네들은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고 요게 남고 그리고 요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여기에 가서 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순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충격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요게 충격량과 운동량의 공식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제2법칙. 제2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요게 핵심이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힘이거든요. 힘. 그래서 여기서 힘을 한번 찾아보면
힘이 여기 있죠. 여기에 힘이 있잖아요. 이 t, 주어진 시간에 힘이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운동량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힘이 바뀌면 운동량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위에 있는 것도 지금 F가 중요하니까요. F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 있죠. F가 여기 있잖아요. 힘은 여기 있고요. 여기에 곱해지는 게 충격량, 운동량 공식에서는 요 T, 시간이었는데 지금 곱해져 있는 건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이죠. 변이. 이거는 변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주어진 변이, 주어진 요 변이에 대해 적용된 힘이 이 운동 에너지에서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얘네가 운동 에너지를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거에 대한 공식을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변이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는 미터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결과적으로 공식화를 시키면 1, W는 힘 곱하기 거리, 디스탕스의 약자 D, 거리라고 요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렇게 제가 다음 영상과 이어지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것도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좀 가볍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한 뭐 50km/h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5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얘가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다 손에 뗀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나중에 여기쯤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할게요. 언젠가 멈추겠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죠. 얘를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두면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여기서 딱 멈추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힘을 사용해서 반대로 향하는 힘을 발휘를 시켜요. 그게 뭐예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거죠. 브레이크를 강하게 딱 밟으면 여기서 멈출 때까지의 반대되는 힘, 대략적으로 마찰력들이 있을 텐데, 공기의 저항과 마찰력들, 얘네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브레이크를 잡아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요게 1번이고 자연적으로 여기서 멈추는 건 1번,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건 2번이라고 한다면 1번만큼 거리 가서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멈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멀리 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꽉 줘서 앞에 보행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개념으로 우리 책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5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만큼 똑같은 일을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지 차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때 더 빨리 멈추기 위해서 강한 힘을 내가 주게 되면, 즉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거리가 짧아질 수가 있겠죠. 거리가 짧아졌잖아요. 이 거리가 지금 짧아진 거잖아요. 여기만큼 가지 않고 여기서 멈췄으니 거리가 짧아졌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둔 거고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찝찝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부족한 설명이, 지금 이거는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즉 시간이 2번이 더 빠르게 멈춘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강한 힘을 확 줘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가 사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자본 돈이죠. 근데 돈이 현대사회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뭐 물리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학문들이 발전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거나 운동을 시킬 때도 시간 대비 효과를 얼마나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평균 일률이라는 것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에너지 관계 영상은 2개로 나눠서 제작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는 개념에 대한 걸 살펴본 게 1편, 2편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일률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이 많이 힘들었다면 개념 정리가 진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개념 정리 꼭 복습 잘 해주시고 저랑은 일가에너지 관계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